전직 대통령,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법정 싸움이 아니에요. 뭐랄까? 정치와 금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액부터 보시죠. 무려 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게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그 유명한 CEO 제이미 다이먼에게 내놓으라라고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입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소송까지 가게 된 걸까요? 이 거액 소송의 한가운데에 있는 개념이 바로 디뱅킹이라는 겁니다.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은행이 고객의 정치적인 생각이나 발언 같은 걸 문제 삼아서 거래를 끊어버리는 거죠. 트럼프 측의 주장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JP모건이 바로 내 정치적 견해 때문에 의도적으로 나를 은행에서 쫓아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트럼프는 정확히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또 JP모건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맞서고 있을까요? 양측의 입장이 정말 팽팽한데요. 그 핵심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측의 주장이 정말 한칠 양보도 없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어요. 트럼프 쪽에서는 이건 명백한 정치 부복이다. 이렇게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JP모건은 아니다. 우린 그냥 합법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맞서는 거죠. 심지어 트럼프 측은요. 은행들끼리 몰래 돌려보는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JP모건의 공식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소송이 제기된 바로 다음 날 나온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해서 유감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다. 우리의 모든 결정은 법률, 규정 준수,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고려한 것이다. 딱 잘라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는 전혀 없고 이건 전적으로 합리적인 비즈니스 판단이었다.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측 주장을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하지만 이걸 법정에서 증명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트럼프의 변호인단이 넘어야 할 아주 높은 법적인 허들, 그게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측이 내세운 법적 주장은 크게 5가지입니다. 계약을 위반했다, 우리 사업을 불법적으로 방해했다, 명예를 훼손했다, 적법한 절차를 어겼다, 심지어는 민사상 공모까지 했다.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각각의 주장마다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우선 계약 위반부터요. 이걸 주장하기가 힘든 게 은행 약관에 보통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은행은 어떤 이유로든 혹은 아무 이유 없이도 계좌를 닫을 수 있다. 거의 무적의 조항이죠. 또 명예훼손은요. 트럼프가 워낙 유명한 공인이다 보니까 은행이 악의를 가지고 그랬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이게 법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결정적인 부분일 텐데 적법 절차 위반은요. 이건 정부기관에나 적용되는 거지 JP모건 같은 민간 회사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송은 단순히 트럼프라는 한 개인과 JP모건이라는 한 은행의 싸움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그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소송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보면 정치적인 긴장감이 어떻게 점점 높아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태였죠. 이때부터 은행들이 평판 리스크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25년 말에는 금융당국에서 은행들이 특정 산업을 차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다 소송 직전에는 트럼프가 갑자기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자는 공약을 내걸죠. 이 모든 사건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겁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게 바로 이 통화감독청, 그러니까 OCC의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은행들이 쓰는 디리스킹이라는 전략을 꼬집는데요. 이게 뭐냐면 리스크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총기나 화석연료 같은 좀 논란이 될 만한 산업과의 거래를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OCC가 경고한 거죠. 이런 식으로 불투명하게 거래를 끊는 건 결국 대중의 신뢰만 잃게 될 거다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여론조사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은행이 보수주의자들을 공정하게 대하냐는 질문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무려 63%가 아니다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22%만 아니다라고 했죠. 같은 은행을 보는데도 지지 정당에 따라서 이렇게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인식 차이죠. 물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ESG 같은 정책들이 정치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보다는 신중함의 문제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회가 뭘 기대하고 요구하는지를 파악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그게 바로 현명한 비즈니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소송은 앞으로 금융산업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니까 전문가들이 몇 가지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 은행이 마음대로 거래를 끊는 이 디리스킹에 대해서 명확한 규칙을 만들자는 겁니다. 둘째, 억울하게 거래가 끊긴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셋째,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영진은 좀 보호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특정 은행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은행들을 키워서 금융시장의 다원성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금융기관은, 은행은 전기나 수두처럼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중립적인 서비스여야 할까요? 아니면 누구와 거래할지를 스스로의 도덕적, 사회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권리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자본주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